안녕하세요. 매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일 오늘의 매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50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총 6개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살은 그 도시의 숫자는 10개 가까이 되고요. 정말로 방랑하는 삶, 떠돌이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주를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칭찬을 하건 아니면 헐뜯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 멀리 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자주 얻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분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이런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뒤에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그 버릇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쪽 그리고 나쁜 쪽으로 양쪽으로 그러한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자꾸만 내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주식 투자할 때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주식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획득할 때 자꾸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평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은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나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요. 조금이라도 이러한 전략과 생각을 수정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한테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일부 투자자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자기의 투자 전략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테슬라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도요, 굉장히 악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도대체 이 기사 내용이 왜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달 정도로 기분이 나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제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주식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매수 의견보다는 매도 의견이 훨씬 더 많았고 목표 주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테슬라 주가는 지금 현재 다가오는 로보택시 행사,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이벤트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발표 내용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견해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도요.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아지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뭐 댓글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최근에 테슬라 주식을 다 팔면서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9월 24일이라고 써 있죠. 따라서 일주일 전입니다. 저는 테슬라 주식을 29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팔란티어를 팔고 테슬라를 살 정도로 굉장히 테슬라의 모멘텀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서다. 굉장히 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악성 댓글에 대해서 코멘트를 날리게 되면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보다는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런 코멘트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미디어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지 저쪽으로 부는지,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갈대처럼 움직이는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마치 꼿꼿이 뻗어 있는 이 대나무 같은 마음 자세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조금은요 유연성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10월 1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빨간색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녹색이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죠. 특히 메가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메가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섹터에서 상승 추세가 발견된다. 시장의 폭도 굉장히 넓었다. 긍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이제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는 83.3%입니다. 정말 굉장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견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추세도 78.7%가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66을 가리키던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7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5를 넘어가면 극적인 탐욕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달리면서 조금씩 욕심이 팽배하고 있다. 사람들의 탐욕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익스트림 그리드에 가면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게 어떤지, 약간은 이제 현금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도 올라간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죠. 앱 러빈이 2.19%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구글이 플러스 1.16, 제타 플러스 1.08, 팔란티어 플러스 0.98, 메타 플러스 0.90, TNA가 플러스 0.8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53, 테슬라 플러스 0.45, IWM이 플러스 0.25, 엔비디아가 0.03%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떨어진 종목이 6개 발견되는데요. 먼저 브로드컴이 0.12%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AMD가 마이너스 0.16,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0.66, 우버가 마이너스 0.78, TSMC 마이너스 2.42, 마지막으로 B2가 6.8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9월 한 달 동안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미준 탑 16의 1개월간의 성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앱 러빈입니다. 40.57% 한 달 동안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플러스 22.19%입니다. 세 번째로 팔란티어가 플러스 18.17%, B2가 플러스 13.90, 제타 플러스 12.95, AMD 플러스 10.45, 메타 플러스 9.81, 비트코인이 플러스 7.10, 브로드컴 플러스 5.95,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3.15, 우버 플러스 2.78, 엔비디아 플러스 1.73, 알파벳 플러스 1.51, TSMC 플러스 1.15, IWM이 플러스 0.37, TNA가 0.29% 올라가면서 지난 한 달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다.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1년간 매달 초가 되면요,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현황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투자 성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1년 넘게 강조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멘텀 투자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주식 투자의 전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시장의 타이밍을 잡지 마라, 이러한 조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타이밍은 잡을 수 없지만 주식의 한 가지 종목의 타이밍은 잡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보통은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잖아요. 저는 반대로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주식을 팔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 투자 전략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과연 시장 성과를 초과하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요, 9월달 한 달 동안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 보고 계신데요. 월 수익률은 7.66%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비중이 좀 많지 않았다면 10%를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라고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1년간의 수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분기에는 무려 13.56% 수익을 올렸고요. 1분기에는 32.63% 올라갔습니다. 2024년 2분기에는 플러스 21.46%, 그리고 바로 지나간 3분기에는 마이너스 1%, 따라서 3분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1년간의 수익을 다 합치면요, 1년 수익률이 72.68%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S&P 500이 지금 1년간 34.37% 올라갔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36.68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사하고 있는 모멘텀 전략은 72.68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지난 1년 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전략을 수정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수혜주, 그리고 특히 반도체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베팅을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높은 비중은 약간은 하향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하 수혜주, 예를 들어서 경기 순환주라든지 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거시적인 투자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의 미래 계획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 0.04, S&P 500이 플러스 0.42, 나스닥은 0.38% 상승했는데요. 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던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 시간을 보시면 2시 전입니다.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갑자기 주가가 꼬꾸라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석상에 등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제목을 보시면요, 연착륙 이상 무입니다. 하지만 빅컷은 없다.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9월 금리 인하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추가적인 재조정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파월 의장이 월요일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긍정적이죠. 일단 연착륙할 거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9월 금리 인하로 시작됐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미기업경제협회 NABE라고 부르는 연례 회의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요, 월요일 준비된 연설에서 정책 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적당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까지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서 노동시장의 강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도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까 떨어졌었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여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월 의장은 전반적으로 경제는 견고한 상태이며 우리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파월 의장은 경제가 현재와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올해 두 차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은 더 공격적인 인하 사이클에 베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적어도 0.75%포인트, 그리고 많으면요 1%포인트까지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요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다시 얘기하기를 그럴 리 없다. 우리는 0.25씩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잠시 시장에서 실망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요일 금리 선물은요, 11월 FOMC 미팅에서 연방기금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을 이제 62%로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0.5%포인트는 좀 멀어졌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월요일 파월 의장이 연설하자마자 선물 가격은 오전보다 0.25%포인트 상승한 3.0에서 3.25로 상승을 했고요. 2025년 말 목표치인 3.25%에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미로 움직였다. 따라서 이제 시장이 기대감을 약간 낮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고요.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66을 기록했다. 따라서 조금씩 시장의 기대치가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는 엔화 대비 상승을 했고요. 증시도 처음에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세션이 길어지면서 낙폭을 줄여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파월은요, 우리는 이미 설정된 코스에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양면성이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미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운 모델은 현재 3분기의 연간 성장률을 3.1%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지출은 금리에 민감한 일부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업 파산 신청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요. 또한 11월에 어느 정당이 워싱턴을 장악하던 대규모 재정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경제 성장에 순풍이 불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다 다시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 시기잖아요. 따라서 배드 뉴스도 좋은 뉴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원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1월 달에 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에 어긋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번에 0.5%포인트 만약에 내리지 않더라도 그 얘기는 경제가 탄탄하니까 급격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구나. 미국 경제는 단단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조금씩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 달리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은요, 연착륙 이상 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의 악재, 즉 리세션의 확률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를 더해줬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리스크랑은 약간 다릅니다. 증시의 리스크는요, 보통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종목은요, 조금 리스키하다. 왜냐하면 마음고생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하이베타라는 것은요,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을 얘기합니다. 좋은 예가 테슬라가 되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베타 지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테슬라의 메인 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리스크 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은 리스크거든요. 따라서 한 종목의 리스크를 살펴볼 때 베타 지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한 종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매도율이 2.42%, 테슬라의 공매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24M 베타가 있는데요. 과거 2년 동안 베타 지수가 어떤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입니다. 베타 지수가 2.00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이 10% 올라가면 테슬라는 20%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이 10% 떨어질 때 테슬라는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즉 변동성이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오펜하이머에 따르면요. 하이베타를 가지고 있는 성장주 4종목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장주 전략 ETF가 나옵니다. 티커 네임은 SPYG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이가 SPY잖아요. 거기서 G가 하나 붙었습니다. G는 그로스, 성장의 약자거든요.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성장주만 모아놓은 ETF가 따로 있다. 그게 바로 SPYG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ETF가 나오는데요. 하이베타 전략 ETF. 이거는요, SP 그리고 HB입니다. 하이베타의 약자고요. 자, 이 하이베타 전략 ETF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 모두 2022년 10월 강세장 이후 상승 주도권을 보이면서 S&P 500 지수에 비해서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7월 이후에는요, S&P 500 조정 기간 동안 두 스타일 전략 모두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별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요, 지난 7월 이후에 고베타 대 저베타 비율의 하락이 성장주 대 가치주 비율의 하락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요, 과거 3개월 동안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좋지 않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저조했던 것은 고베타였다. 따라서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고요, 과거 3개월 동안 이 베타가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베타 전략이 저변동성 대비 주도적인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사이클이 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단계는 대략 3분의 2 지점에 와 있다. 따라서 이제 거의 이러한 사이클이 끝나고요, 다시 고베타 전략, 따라서 변동성이 좀 높은 종목들이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 성장주는요, 온전한 상승 추세에서 지지선에서의 안정성으로 인해 가치주에 비해 전술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주가 흐름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요, 아래에 있는 네 종목이 높은 베타가 있는 성장주 중에 향후 상승 추세를 주도할 수 있는 오펜하이머의 추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 종목 모두 매수 등급을 받고 있고요.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메타 플랫폼주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는요, 현재 돌파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돌파했다는 것은요, 박스권을 넘어섰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횡보를 보이다가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추천 주식은 테슬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의 강세 반전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이제부터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강세 반전이 아마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아리스타 네트워크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 역시도 상승 추세가 재개되고 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C 리미티드입니다. C 리미티드는 베이스 앤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써 있는데요, 베이스 앤 브레이크 아웃은 뭐냐면 한 두세 번 정도 막혔다는 겁니다. 따라서 C의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메이션이 형성이 됐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이 네 가지의 주식이 앞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SPYG, 따라서 스파이를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과연 성장주에는 어떠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SPYG ETF의 탑 10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애플이 12.59%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장주는 마이크로소프트 11.56%, 세 번째는 엔비디아죠. 10.85%, 아마존이 6.38%, 그 밖에도 메타, 알파벳, 브로드컴, 그리고 알파벳은 한 번 더 나오죠. 클래스 C, 테슬라,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들이 SPYG의 탑 10 종목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하이베타입니다. SPHB ETF를 구성하고 있는 탑 10 종목인데요. 슈퍼마이크로가 가장 비중이 높죠. 1.89%를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MD, 세 번째는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 네 번째는 엔비디아고요. 그 밖에도 테슬라, 브로드컴, 테라다인, 빌더즈 퍼스트 소스, 앨범알,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베타 지수가 굉장히 높은 성장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흥미로운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앞에서 오펜하이머가 추천한 하이베타 성장주들은 과연 초이스 스탁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되는 주식이 메타 플랫폼즈였죠. 메타플 찍으시면 META가 티커 네임이고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보유라는 것은 이미 매수를 했고 이러한 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에 매수 신호는 8월 13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 $515에 매수를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10.95% 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코어가 87점입니다. 그 얘기는요, 모든 주식 중에 전체 상위 0.42%에 속하는 굉장한 초우량주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적정가가 718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572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자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과연 테슬라에 대해서는 초이스 스탁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테슬라 역시도 보유 의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유라는 것은 이미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유 신호, 매수 신호가 나온 것은 9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 226달러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고요. 지금까지 15.37% 예상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스마트 스코어는 70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주식 중에 상위 10%에 랭크되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밸류에이션 적정가는 272달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아리스타였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리스타 여기 있습니다. ANET가 티커 네임이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초이스 스톡이 관망입니다. 관망이라는 것은요, 이미 매도를 해버렸고요. 매도를 한 다음에 아직까지 살 생각이 없는 거죠. 따라서 언제 매도를 했냐면요, 9월 9일 날 314달러에 매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다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스마트 스코어는 굉장히 높죠. 88점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상위 0.33% 초우량주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고평가된 주식이다. 276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도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C 리미티드잖아요. C 리미티드 안 나오네요. 이거는 티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 여기 있습니다. C 리미티드가 나오고요. C 리미티드 역시도 평가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유죠. 따라서 매수 의견이 이미 확정이 됐고요.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매수 신호가 나는지 한번 보시죠. 8월 14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때 74.85달러에 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률은 25.96%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스마트 스코어는 42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간 정도 가는 펀더멘탈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적정가가 116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94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할 때 이 주식을 매수했고 아직까지 이 보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엊그제는 엔비디아 주가가 중국발 뉴스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때는 중국 정부가 현지 기업들한테 가급적이면 엔비디아 칩 쓰지 마라 이러한 권고를 하면서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반대로요,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중동에 AI 칩 출하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미국 상무부는 월요일에 엔비디아 코퍼레이션과 같은 인공지능 칩의 중동 데이터 센터로의 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미국의 수출업체는요, 첨단 칩을 중동 혹은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배송하기 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요, 데이터 센터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개별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배송할 필요 없이 일반 허가만으로 칩을 수령할 수 있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이러한 지위를 신청해서 획득하면 그다음부터는 배송이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정부는 기술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외국 데이터 센터 및 호스트 정부와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중동 지역이 중국으로의 직접 운송이 금지된 미국의 첨단 칩을 중국이 확보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워싱턴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의외의 발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상무부는 성명에서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데이터 센터는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미국 기술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방식으로 전용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다 막진 않는다, 라이센스 필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다,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 과정에는요, 현재 및 잠재 고객을 한번 살펴보고요, 비즈니스 활동이라든지 액세스 제한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또한 신청하는 기업은요, 보고 요건과 미국 정부 대표의 현장 검토에 동의해야 하고요. 호스트 국가는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새로운 규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다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요, 미국과 세계 안보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면서 국제적인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중국 쪽으로 칩이 들어가는 것은 막으면서 동시에 AI 칩, 엔비디아의 칩이 국제적으로 팔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상무부 관리인 앨런 에스테메즈가 성명에서 말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앞으로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 엔비디아의 칩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쉬워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자동차 섹터의 대학살을 피해가고 있는 테슬라라는 제목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 주가는 월요일 초에 소폭 하락했지만 동종업계의 또 다른 어닝 경고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약체는요, 스텔란티스의 주가가 연간 재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후 14.3%나 하락한 13.76까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어제 전기차 부분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모든 주식들이요, 스텔란티스 때문에 동시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된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안 좋았는지 보시죠.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는요, 현재 5.5%에서 7%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두 자릿수로 예상했던 이전 가이던스보다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따라서 원래는 10% 이상 영업이익률 나온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5.5에서 7%로 낮춘 거죠.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게다가 잉여현금 흐름은요, 마이너스 5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왔는데요. 이전 가이던스에서는 2024년 잉여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갑자기 한 분기 만에 반토막이 난 거고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원래 플러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50억에서 100억 유로 정도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발표가 된 거죠. 스텔란티스는 북미 지역의 도매 출하량 감소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이 너무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까지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미 예고화돼 있었다. 폭스바겐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요, 최근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시장의 약화를 언급했거든요. 게다가 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상반기를 매우 힘들게 보내면서 딜러 재고가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딜러한테 재고가 많다면 추가적으로 팔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6%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인하폭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얘기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안 좋다는 거죠. 스텔란티스가 섹터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제너럴 모터즈와 포드 자동차의 주가 역시도 2.8% 그리고 2%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주가가 올라간 자동차 기업이 있죠. 바로 테슬라인데요. 10월 10일로 예정된 전기차 제조업체의 로보택시 데이를 앞둔 상황에서 테슬라는요, 곧 출시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테슬라 투자자들한테는요, 스텔란티스의 고민이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로보택시, 자율주행 때문이지 현재 시장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풀이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에 따르면요, 뉴스 매도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바로 로보택시 이벤트 때문인데요. 이벤트가 나타나면 결국은 그 뉴스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벤트 당일날부터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최근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날을 앞두고 매우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지금 한 달 동안 24%나 상승했고요. 3주 연속 상승세를 지키고 있다. 엄청난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강세는 대부분 로보택시 관련 뉴스가 이미 테슬라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신호로 인지가 가능하다. 바클레이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레비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20를 제시하고 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악재도 다 무시하고 주가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결국은 전기차 자동차 판매량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어떠한 발표 내용이 있는가, 이 부분이 향후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긍정적으로 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론 머스크는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이벤트에서도 우리가 듣고 싶었던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줄 가능성이 있죠. 그 말대로 진행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약속을 이번에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이벤트에서 어떠한 발표가 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월 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요, 제 방송을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하나의 작은 정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